네, 3월 25일 표창원 없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2부는 이슈 인터뷰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군 단위까지 예비후보 등록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정치 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정개특위에서 지금 기초의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번 주에 양당, 거대 양당의 대표를 다 면담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여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네,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3일이죠. 수요일 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양당 입장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애타는 속내는 좀 어떠신지 일단 총론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선거구 획정도 안 되고 있고 네. 또 시대 정신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 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국민의힘이 지금 아무 입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네.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현행대로 하자 이건데. 네. 그래서 만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의 시대 정신도 통합과 협치, 다당제 민주주의였는데 네. 그 정신을 좀 반영을 꼭 좀 해야 된다. 네. 해서 지금 정개특위 논의에 좀 적극 참여를 해달라. 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됐으면은 이제 뭔가 선거 전과 후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예비 여당으로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네. 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네. 당론으로 정치개혁 과제를 확정하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진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좀 우리 국민의힘을 좀 밤을 새서라도 만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설득도 좀 시켜야 되고 뭐 이런 행보인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우려스럽다 하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난관이다 하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원래 개인 소신이 중대선거구제고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입문 이전부터 소신이 중대선거구고 그죠? 안철수 네네. 인수위원장님도 다당제가 소신인데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특별한 당론이 없다는 건가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날 제 만났을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다당제 중대선거구제가 자기 생각이고 또 2인 선거구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항상 저도 사석에서 보면 특히 네. 광역의원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개인 사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원내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이니셔티브가 별로 없다. 이게 그거는 사실은 뭐 정당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18세 그 피선거권까지 부여하는 또 네. 만 16세까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네네. 그 선거법 개정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물꼬를 튼 겁니다. 그게 그렇죠.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 두 분의 업적으로 남은 거죠, 말하자면. 네, 이게 이제 무슨 사전에 정개특위에서 그 안건을 다루자고 합의돼 있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의지로 그렇게 해서 거의 관철되어서 이제 법 개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이 문제는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일과 비추해 보면은 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네.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까 대표님께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그때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전국 광역시도에서 이 선거구 획정을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이 지금 13개 광역시도 의회를 다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 민주당은 네, 설령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선거구 쪼개기는 하지 않겠다. 네, 3인 4인으로 다 채우겠다. 네. 그것을 좀 당론으로 확정하고
각 광역시도 의회에 좀 결의를 해달라. 네. 그래야 이거 입법 논의도 촉진도 되고, 네. 민주당의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도 좀 더, 지금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고, 다만 이제 2인 선거구로 쪼개진, 이전에 이제 4인 선거구로 획정돼서 올라왔는데, 네. 이것은 다시 이 4인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서 굉장히 소극적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법 개정이 없다면 소폭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의지가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 두 분이서 협상을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신급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은 그렇죠. 대표의 어중이 반영되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 정개특위 각 당의 간사가 네. 어떤 그 현재 기존에서 입장이 변화된 네. 이런 걸 가지고 상호 협상을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정당이란 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좀 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적극 역할을 해달라 했는데 그게 마치 정권은 원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척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제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보여지고 특히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네.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또 국민 앞에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그것을 지금 이 지방선거 앞두고 안 풀리고 있는 국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언급을 안 하시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좀 이렇게 너무 언급이 없다. 생각합니다. 인수위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이셨고요. 그 네네. 선거나 뭐 이제 평소에 논평을 낼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국회 내에서는 결국 협상, 결국 원칙 있는 타협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래서 성과를 만드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지금 네네.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도의회, 그러니까 광역의원을 한 70명 가까이 증원하는 안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런 시도의회의 대폭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혹시 어떤 딜이랄까요? 그 트레이드오프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우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69석에서 70석, 72석까지 이제 광역 의원 수를 확대하자 네, 하는데 그 확대가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실제로 확대가 되는 지역은 경기도와 영남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만 이게 이제 광역 의원 수가 대폭 증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받아들일 수 입장이고 없다. 제가, 네, 제가 그날도 좀 확인을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거구 인원 편차가 3대 1로 3대 1에 넘지 않도록 해라. 이 위헌 네.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네, 어떤 이 정수 확대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네, 또 대폭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타협의 지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 합의가 되면은 뭐 다른 문제가 풀리느냐? 네. 저는 아마 이런 게 상호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서로 내려놓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네. 정의당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행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국회에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뭐 양당을 만나고 또 함께 피켓팅도 하고 정개특위 앞에서 네. 저희 의원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네. 또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당들과 소수 함께 정당들. 네. 함께 이제 월요일날 기자회견도 잡혀 있고요. 네, 네, 네. 인수위원회 앞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 표명 결단, 네. 대통령이 아니 당선인 당선인의 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그런 뭔가 1인 시위나 행동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민주당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행 처리를 한다거나 단독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물러날 수는 없을 텐데 본인들이 대선 전부터 이제 공약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네네.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다. 네. 그래서 합의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합의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나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 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되면 네, 네. 이게 독재고 행포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안건 상정 자체를 막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태도는 네. 저는 사실상 난동에 가까운 폭력이다. 네. 저는 이런 거라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저는 이 태도가 계속 지속되면은 네. 결국은 저는 국민적 명분을 네. 국민의힘이 상실할 거다 이렇게 보고 네. 저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네. 저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아.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 정의당은 네. 현재 뭐 단독 처리를 하자라는 말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네. 가능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게 지금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 것도 이번 건이지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가능한 현재 공직선거법 이거를 다시 논의하는 틀이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개특위는 아마 5월 22일까지인가 네네. 아마 그 정도 시한으로 일정이 잡혔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어떤 선거제도 개혁 문제나 선거구 획정 문제 네. 이 문제가 논의될 거고 네.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후에 네. 아마 국회에서 다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늘 보면 선거 앞두고 네. 서로 이해관계가 막 충돌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됐는데 네. 미리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좀 깊이 논의해서 정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거제도를 저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뭐 야릇한 교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좀 새로운 타협의 룰들이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